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거. 조금 심란하기는 하죠. 이거 진짜 100%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. 왜 저래? 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. 안녕하세요. 나는 솔로 25기 출연자 영호로 나왔었던 이름 최민창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방송 전 사전 인터뷰에서 직업 선택 그리고 방송 출연 다 부모님 권유로 오셨다고 했어요. 부모님이라는 이유 외에 본인 생각도 좀 궁금해요. 그런 건 잘 안 나왔거든요. 아, 방송에. 네, 맞아요. 사실 부모님이 권유를 한 건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뭐 무조건 나가지는 않죠, 그런 거는. 근데 이제 아무래도 좀 TV에 노출되고 하니까,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가려고 했던 이유가 그때 당시 만나는 사람도 없었고 약국을 연지 뭐 좀 얼마 안 되기도 했었고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? 한번 해볼까? 지원을 했죠. 인터뷰가 되고 그 인터뷰 다음날 바로 연락 와서 그때 내려오라고 해서 된 거예요. 그러면 이 방송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궁금한데 그냥 전혀 몰랐어요. 제가 원래 성격상 이게 남의 인생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진 스타일은 아니거든요. 진짜 뭐 남이 누구 연애를 하든 이런 것도 전혀 관심이 없고 나는 솔로란 프로그램 자체를 아예 몰랐어요. 근데 이제 인터뷰에서 나왔지만 아버지가 진짜 광팬이시거든요. 이제 그리리나 님도 아시고 막 그래요? 또 리뷰어들도 엄청 많이 하세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출연하게 되니까 그때 부랴부랴 보기 시작한 거예요. 21기? 21기 조금 보고 이제 저 이제 촬영했을 때 당시 23기 방영 중이었거든요.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그때 보고 그냥 들어간 거 저 전혀 몰랐어요. 그럼 아버지께서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알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리뷰 채널도 알면 거기에서 별로 안 좋은 이슈가 되는 것도 아실 거예요. 그쵸. 근데 아는데 이제 제 성격상 좀 그런 거를 그렇게 개의치 않는 성격이긴 하거든요. 요걸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넘어가고 그런 성격이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출연이 확정되고 그 출연 전에 나 이거는 신경 써야겠다. 뭐 이런 거는 드러내기 싫다. 이런 거 있으면. 지금 이제 체형이 조금 살이 빠지긴 했는데 그 전에가 정말 진짜 심각했거든요. 막된 말로 이제 좀 약간 굴러다니는 수준으로 좀 살 걱정을 좀 많이 했었고. 외적인 모습을. 네, 그쵸. 성격적인 단점 이런 거 부분에선 없었어요? 성격적인 단점은 그렇게 크게 생각은 안 했던 것 같기는 해요. 주변 사람 만나면서 그냥 둥글둥글 하는 둥 뭐 성격 괜찮다 이런 얘기는 눈이 들었었으니까. 자신이 있었다? 자신 있었다? 네?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그럼 이제 자기소개로 넘어가서 이상형을 말할 때 부족한 사람이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상형이라고 하셨어요. 제가 집안일 정리정돈 이런 거 진짜 못해요.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그러니까 무조건 해두는 사람 타는 게 아니에요. 그냥 이제 좀 그런 걸 이해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야 몇 시까지 이거 해? 그러면서 난 이거 할게 그런 식으로 좀 약간 지시를 좀 해줄 수 있는 사람? 좀 제가 섬세한 면이 조금 부족해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. 그러면 이제 배우자가 너그럽게 이해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. 그게 그런 부분이. 맞아요.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. 그러면 방송 중에 그 데이트나 결혼식 다 상대방 중심으로 맞춘다고 하셨어요. 맞아요. 그게 정말 괜찮은 거예요? 아니면 참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? 저 진짜 결혼식은 진짜 100% 맞춰줄 수 있어요. 왜냐하면 결혼식 제가 무슨 어떤 결혼식을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. 그럴 것 같아. 물론 이제 그걸 제외하고 뭐 모든 거를 뭐 그냥 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 뭐 이런 건 아니고요. 저도 이제 못 참는 부분이 있겠죠. 그거 있으면 저도 이제 얘기를 하죠, 당연히. 데이트했던 장면에서 나왔던 뭐 막걸리 마시고 뭐 등산하자 뭐 이런 것들은 뭐 제가 그렇게 안 좋아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뭐 하는데 뭐 그렇게 싫고 막 이런 건 아니거든요. 그래서 뭐 맞춰줄 수 있죠. 네. 근데 막걸리 먹는 게 왜 싫어요? 막걸리가 제가 잘 안 맞아요. 이게 그냥 술이 싫은 게 아니라 막걸리가 아니요, 술 싫다? 되게 좋아해요. 제가 지금 다 술살이에요. 그러면은 아까 참을 수 없는 부분은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이것만큼은 난 못 참겠다. 이성한테 참을 수 없는 거. 저는 그거는 제가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과 비교하는 거. 예를 들면은 뭐 누구 남편은 뭐 이거 했다는데 왜 자기는 이거 못해? 그래서 뭐 약간 이런 식의 그런 비교하는 거와 허영심 많은 게 좀 싫어요. 그 데이터는 이제 이전 연애에서 나온 데이터인가요? 제가 본 것도 있고요. 그렇구나. 그쵸, 겪은 것도 있고. 네, 맞아요. 그리고 보면은 은근히 눈치 빠르시고 눈치를 계속 보시는 걸로 저는 봤거든요. 근데 눈치를 보는 환경에 좀 놓여 있었었는지. 그 TV에서 제작진분들이 잘 이게 꾸며줘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좀 그런 부분들이 저도 보이더라고요. 저도 좀 놀라요. 그래서 내가 저렇게 행동을 했었구나. 그래서 눈치가 없는 거는 아니네.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되게 놀래요. 엄청 눈치 없고 되게 막 좀 어눌하고 이런 편이거든요. 되게 그럴 줄 알았는데 저희 부모님도 놀라시고 저희 누나도 놀라고요. 근데 외모나 표정 뭐 이런 이미지를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. 근데 보면은 그 표정 있잖아요. 이렇게
이렇게 아, 그런 표정에서 뭔가 이 분위기를 읽는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. 아, 좀 있는 것 같아요. 음. 아무래도 해외에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나 말을 잘 못 알아들은 네. 환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네. 무슨 뜻인지 약간 이런 걸 파악하면서 생긴 게 아닐까 싶어요. 좀 확실하진 않은데. 그러면 본인이 눈치가 없다고 생각을 스스로 하신 거네요? 네, 맞아요. 그러면 정말 여자어를 모른다. 여자어 난 잘 모른다. 사실 그거는 진짜 모르는 것도 맞고요. 음. 그거는 100% 아는 남자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. 모든 남자들의 숙제가 아닐까요? 그러면 연애를 충분히 하셨다고 생각하시는지? 아, 아니, 그건 아니에요. 아니에요? 네, 좀, 부족합니까? 제가 연애를 많이 해본 거는 아닌데, 그래도 좀, 한 번 하면은 되게 다 쏟아 부어서 후회는 없이 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왜 지금까지 솔로일까? 그거는 이제 솔로 나라에서 이제 아마 좀 증명이 되지 않았을까? 아닌데. 글쎄요. 좀 바빴던 것도 있고, 제가 좀 자존감이 좀 낮았던 것 같아요. 그 대학원에 다녔을 때. 경제 활동도 없는 상태였고, 그리고 지금보다 몸도 훨씬 뚱뚱하고, 막,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좀 건강하지 않은 상태였는데, 자신감도 없고 해서 여자들을 많이 못 만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럼 친구들은 뭐라고 하던가요? 나는 솔로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. 엄청 욕했어요. 아, 나가지 말라고. 그러니까, 요거 나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, 좀 제대로 좀, 옷매무새도 좀 보고, 이걸 꾸미고 좀 나가야지. 이 모습 그대로 나가면 어떡하냐고. 진짜 많이, 질타 많이 받았어요. 그러니까요. 저는 첫 등장에서의 착장이 제일 별로였거든요. 차라리 네. 자기소개가 더 나았어. 그 라방에서도 아마 얘기했지만, 그것도 온 가족이 들러붙어가지고 코디를 한 거예요. 가족 코디라. 네. 아, 얘 이러면 큰일 난다 하고서 이제 갔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신발끈도 그렇게. 풀려 있고 막, 얘 막 무슨 뭐 퇴근하고 어디 나온 거 아니냐 막, 그러고서 약간 이런 룩으로 돼가지고. 맞아, 맞아. 네. 그 데이트 미션 중에 손잡는 데이트 있잖아요. 손잡는 데이트다라고 했을 때 누구보다 당황을 하셨어요. 맞아요. 제일 많이.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. 아, 그게 성격 중에 약간 장점이면서도 단점인 건데, 너무 이제 좀 상대방한테 이제 좀 피해를 주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. 근데 제가 느꼈을 때 그 미션은 무슨 느낌이었냐면은, 이 사람은 분명히 나의 손을 잡는 게 불편할 것 같은데, 이 불편한 상황을 만들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.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너무 당황스러웠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좀 불편했어요, 사실. 그래서 그중 그래도 내 손을 잡는 게 좀 덜 싫을 만한 사람을 고르신 거예요. 그래서 그렇죠. 아, 네. 그렇구나. 네, 맞아요. 그 손을 잡는다는 게 감정 변화나 어떤 깊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저는 좀 하셨어요? 불편한 게 더 컸던 것 같아요, 불편한 사실. 게 컸다. 네,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옥수님 손을 잡고서 데이트를 했잖아요. 네. 좋았다라는 느낌이, 아니, 그런 게 없는 건 아니었는데, 그러니까 좋았다기보다는 좀, 불편함과 이제 좀, 이 사람 좀 미안함? 이게 좀 더 컸던 것 같아요. 정말 배려가 너무 과하네. 네. 그렇게 옥수님을 선택을 했는데 옥수님은 영호님을 선택 안 했단 말이에요. 음. 그렇게 선택을 받지 못하고 밤에 이제 숙소에 남겨졌잖아요. 아, 그쵸. 그때 표정이 별로 안 좋았단 말이에요.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. 언젠가 한 번은 올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. 25기가 특이하게 남자 선택이 유난히 많았던 것 맞아요.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좀 제가 어떻게 운 좋게 짜장면을 먹을 일은 잘 없는 거잖아요. 근데 이제 그런 여성분이 선택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짜장면을 먹는 확률이 생기는 건데, 저는 이제 한 번은 먹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. 그 내려올 때. 그래서 책도 사고 막 했었거든요. 근데 막상 걸리니까 기분이 썩 좋진 않긴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안 좋았던 게 네. 짜장면은 안 주더라고요. 배고팠거든요, 사실. 거기 촬영하시면은 진짜 배고프고 진짜 피곤하고 졸리고. 너무 힘들어요. 근데 이제 체력적으로. 네, 너무 배고픈 상태였는데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다는데 안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울하게 책을 근데 읽고 처음에 있었죠. 장을 보잖아요. 사놨던 걸 좀 야금야금 먹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. 그럴 수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 생각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그냥 뭐 챙겨 먹기도 뭐 그렇고. 제작진이 짜장면을 주는 건가 해서 기다렸는데 그것도 모르는 상태로. 네, 몰랐어요. 아. 네, 책을 읽고 있으면 뭐 짜장면이 오겠지 했는데 책 읽다 보니까 그냥 끝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없구나. 그래서 그냥 그때 또 영수님이 노래를 한두 곡까지는 내가 어떻게 듣겠는데 저 진짜 그 바로 옆방에서 책을 읽었거든요. 그 백그라운드가 다 들린 상태에서 읽은 그쵸. 거예요. 들리겠지. 근데 진짜 1시간 반, 2시간 동안 부르더라고요. 그러면은 정말 풀 대단하더라고요. 완창을 하신 거네요? 완창 다. 1절만 부른 것도 네. 아니고? 카메라맨들이 막 이거 하잖아요. 저 네. 그거 방송 보고 알았거든요. 진짜 웃기던데. 근데 그래서- 영수는 참 애가 괜찮아요. 네, 네. 근데 이제 저랑 외향, 내향이 안 맞으다 보니까 라방에서 얘기했지만, 네, 그래서 좀 그런 거지. 애를 그러니까요. 싫어하고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그렇게 삼각 경쟁 구도에 놓였잖아요. 그날 이후로. 그때 또 어떤 심경이었는지 궁금해요. 조금 심란하기는 하죠. 저와 이제 같은 여자한테서 이제 좀 비슷한 감정을. 네, 비슷한 감정을 이제 네. 가지고 있으니까.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기는 했었죠. 근데 이제 그것도 어쨌든 솔로 나라의 나는 솔로의 또 일부분이니까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제 매력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하기는 했죠. 이게 뭐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뭐 아시겠지만.
그러면 그 촬영을 할 때 동성 출연자들에 대한 생각도 궁금한데 어떤 사람 나랑 이제 좋아하는 여자가 겹치고 그 분들한테 드는 감정이 궁금해요. 이렇게 동료 애인지 아니면 라이벌 의식이 느껴지는지. 저는 동료했던 게 더 컸던 것 같아요. 아, 동료 일단 애인. 어쨌든 이 사람들도 다 똑같이 잠 못 자고 배고픈 상태에서 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는 거니까 저는 약간 동료의 그 이상 약간 전우애 같은 느낌이랄까요? 그럴 수 있겠다. 약간 좀 끈끈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이렇게 솔로 나라에 일단 들어가면 감정이 폭발을 하고 막 하잖아요. 그런 감정의 홍수 상태가 되는지. 이거 진짜 100%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돼요. 어... 정말로 저도 안 믿었거든요. 그러니까 보는 저는 사람은 되게 왜 저래? 저 똑같이 그렇게 생각했어요.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나는 솔로 출연 그걸 제의를 받고 저는 이제 나는 솔로 보잖아요.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아, 쟤네들은 뭐 이렇게 오바를 하지? 그래서 막 울고 막 화낼 일인가 막 이러면서 정말 이해를 못했거든요. 근데 제가 그걸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. 뭐 울진 않았지만 왜 그럴까요? 이유가 뭘까요? 그러니까 이 폐쇄된 공간에서 그때 당시 거기 상황에 놓여가지고 찍으면은 아, 이 여자랑 데이트를 진짜 하고 싶고 이 여자 아니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진짜 들기는 이 하더라고요. 세상에 여자는 6명밖에 없는 맞아요. 거고.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신기해요, 진짜. 그럼 누구든 그곳에 가면 그렇게 아, 된다? 100%. 아, 정말로 저는 그래서 전에 나왔던 출연자들이 화도 내고 뭐 우는 사람들도 있고 막 절규하는 사람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. 그럼 이제부터 볼 때는 다 이해하게 되겠네요. 아, 전 그럴 것 같아요.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. 아, 뭐 어떤 행동이라고 좀 그렇긴 한데 좀 격한 행동을 해도 어. 네, 전 이해될 것 같아요. 평소 감정의 한 200~300%를 아. 하고 있겠구나. 한 1000%라고 봐요, 저는. 아. 네. 편집된 방송을 봤을 때 내가 일단 거기에서 내가 그 행동을 했잖아요. 근데 그게 예상대로 나오는지 아니면 전혀 예상 밖으로 연출이 돼서 나오는지도 궁금해요. 저는 근데 이거는 조금 대답이 약간 좀 그런가? 애매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아. 그 제가 찍고 나서 네. 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. 그래요? 진짜 맨날 매주 수요일 취한 상태로 이렇게 봤거든요. 너무 두려워서 아, 내가 그때 무슨 행동을 했지? 무슨 말을 했지? 이런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. 그래서 아, 저 실수했나? 안 돼, 빨리 취해야 돼 하면서 막 그러면 딱 봤을 때 어때요? 망언을 하지는 않았구나 약간 이런 느낌?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있었죠. 그러면 영호님이 그때 이제 지나친 배려다, 좀 자책의 아이콘이다 네.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도 그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? 아, 근데 맞아요.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저희 가족들도 다 그런 것 같아요. 이게 그냥 그런 저희 가족들이 다 그래요. 어. 그냥 저희 어머니, 아버지, 뭐 누나 다 그렇게 남한테 피해 주는 걸 1도 싫어하고 막 남한테 도움받는 것도 되게 미안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좀 약간 병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거죠. 근데 저도 TV 보면서 많이 느꼈어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제 성격이라서 좀 쉽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다른 것들은 이제 뭐 살 빼고 뭐 좀 머리 스타일링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뭐 하면 되는 건데 그 성격이 그게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이게 참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진짜 배우자를 잘 만나셔야 돼요. 그러면 아, 그니까요. 이렇게 최고야 이렇게 해주는 사람으로. 그러면 방송 보고 이제 나 거울 치료 됐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뭐 두 말 앞에 없이 걸어거리죠 뭐. 저는 그런 거 제 문제점이랑 단 1도 생각해본 적 없거든요. 그걸 생각을 안 하셨다고요? 네, 한 번도 없어요. 정말? 진짜로요. 정말 태어나서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? 아니에요. 아무도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래서 저는 되게 나는 솔로 나오면서 되게 느꼈던 게 내 주변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구나. 그래서 저는 제 모습을 처음 봤잖아요. 아니 걸음걸이 하는 말해줬어야지. 거를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항상 목적 의식이 좀 강한 편이라 A에서 B로 가기 위해서 빨리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. 저는. 간다 이렇게.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이 난 일단 빨리 가야 된다는 게 그냥 목적이라. 최종 선택에 대한 후회는 없는지 궁금해요. 저 후회는 없어요. 음... 왜냐면은 저는 거기서 진짜 제 최선을 다해서 제가 그때 당시 이제 옥수님한테 다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광수님이랑 삼각관계가 됐다마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막 선택을 안 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는 그냥 제가 느끼는 감정 그대로 그냥 표현했던 것 같아요. 그러면 거기서 이제 옥수님의 열린 결말로 끝이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. 그때 당시에는 그냥 뭐 밖에 나가서 그래 연락할 수도 있지 하고서 해서 연장선으로 그냥 네, 그냥 그렇게 보셨어요. 봤었던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나는 솔로 프로그램을 잘 몰랐으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선택하면 그냥 사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. 단순하게 그냥. 그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크게 생각하진 않았어요. 그럼 나오셔서도 좀 몇 번 만나보시긴 했어요? 만나봤었죠. 뭐. 네, 지금 현재는 이제 뭐 연락하지 않는데. 네. 그러면 올라갈 때 후회가 있다면 나 이거 잘못한 것 같다. 좀 후회되는 게 있었어요? 아니요, 후회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더 할 것도 없었고 그냥 제 모습 그대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. 그냥 후회는 딱히 안 했던 것 같아요. 제가 또 후회를 별로 안 하는 성격이기도 한 게 왜냐면은 어차피 돌아가도 똑같이 그대로 할 것 같아요. 그때 전으로 돌아가도 뭐 똑같이 행동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내 저는 최선을 좀 다했다. 예상 답변이 있긴 했는데 비둘기
아, 비둘기? 어쨌든 저도 그게 흥이 좀 있는 편이에요. 근데 이제 거기서는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고 싶은 느낌이더라고요.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, 그래서 그냥 이게 신나는 노래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신나는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, 저의 이제 그 신남의 정의와 이제 다른 사람들의 신남의 정의가 다르다. 조금 이제 괴리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. 네, 저희도 노래방 가면 그러긴 하는데. 그럼 반대로 잘했다. 나 이거는 뭐 괜찮았지 않나? 이런 아, 거. 근데 저는 제 모습 그대로 나왔던 게 진짜 잘한 것 같아요. 걸음걸이 뭐 이런 거 뭐. 왜냐면은 제 모습 그대로 나가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확실하게 더 문제점을 얘기해 줄 수 있었고, 욕 먹을 거 욕 먹으면서 아,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하고 고쳤던 부분이 확실히 컸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거기 가면요, 절대 못 숨겨요. 자기 집 모습이 나와요. 왜냐면 5박 6일 동안 이제 그 극한의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. 심적으로 힘들고 육체도 네. 피곤하고 이러니까. 그러니까 자기 안에 좀 숨겨져 있던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, 다 나오는 게 맞아요, 진짜. 그럼 방송에 비춰진 모습이 그냥 내 모습 그대로였어요? 전 100% 맞다고 생각해요. 저는 물론 그런 건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게 강도로 치면은 한 7이나 뭐 6 이 정도의 사람이다. 그러면은 편집과 그 방송 이런 걸 통해서 한 8, 9 정도 이렇게 좀 집중됐달까요? 좀 그런 건 있을지언정 막 0에서 막 9로 만들고 뭐 0에서 10을 만들고 이런 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방송에서 이제 보여준 내 모습은 그것도 내 모습 중에 일부고. 네. 제가 최근에 라이브에서 한 말하고 되게 비슷해요. 아, 근데 저 동의해요. 진짜로. 그 말이 100% 맞다고 생각해요. 그 이후로 이제 주변 반응이나 DM 같은 거. DM들은 오기는 하죠. 오는데 뭐 그거를 통해서 뭐 누구를 만나기는 조금 무섭더라고요. 아직 저는 좀 등치와는 다르게 좀 겁이 많아서. 네. 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서 아우, 약사님 실물이 잘생겼네요, 뭐 이런 소리도 많이 하시고요. 그래서 고맙죠. 그러면 라방에서 이제 득실을 따졌을 때 득이 압도적으로 많다. 출연 신청하셔라. 이렇게 말씀하셨어요. 그리고 하지만 고통이 상당하다. 그때 여기에서 득이 뭐고 고통은 뭔지. 아, 일단 득은 보시다시피 이제 좀 살도 좀 빠지면서 건강해진 것도 있고요.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졌고 조금 더 자신감도 붙은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이제 응원해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아, 내가 좀 괜찮은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이러면서 더 자신감도 많이 붙은 것 같아요. 그게 이제 확실한 득이었고요. 그리고 고통은 이제 저의 그 약간 발가벗겨진 모습을 이제 수십만의 눈동자들이 이제 본다고 할까요? 그런 모습이 보이니까 부끄러움이 있죠. 이제 좀 아, 저 행동 저때 하지 말았어야지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. 근데 이제 이미 막 그게 이제 영구 박제되는 거잖아요. TV를 통해서. 언제든지 누구나 전국 각지에서, 전 세계에서, 예, 그거에 대한 두려움과 이제 뭐 그런 고통이 있는 건데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서 얻는 것들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.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. 이제 출연을 해서 저의 리뷰를 듣고 싶다고 아, 하셨어요. 네, 맞아요. 근데 그 이유. 왜냐면 제가 뭐 좋은 말만 하는 그럼요. 것도 아니고 네네네. 뭐 상처 받으실 때도 있을 것 같거든요. 그런 게 걱정되진 않으셨는지, 아. 어떤 부분이 궁금했는지.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전혀 걱정하지 않았고요. 제가 그리려나님을 좋아하는 게 확실히 뭐 이렇게 뭐 물론 이제 안 좋은 말씀 당연히 하시죠. 근데 이제 그 부분이 그걸 막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막 이렇게 막 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타이르는 말이랄까요? 그래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은 이러이러해서 이런 문제점인 것 같다는 식으로 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부분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로 듣고 싶었어요. 그리고 제가 최근에 그 나는 솔로는 심리 실험이다 이런 취지의 영상을 몇 개를 만든 적이 있어요. 거기에 대해서 출연자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. 어느 정도 동의는 하는 바예요. 왜냐면은 그거 참가하면은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. 뭔가 이렇게 좀 잘 이어질 것 같은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좀 꼬우기도 하고 랜덤 데이트도 하고 하면 손잡는 데이트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서 좀 불편하게 하는 상황이죠. 근데 제작진 입장도 이해가 되는 게 제작진 입장에서는 그냥 뭐 둘이 만나서 그냥 꽁냥꽁냥해서 해피엔딩 이거를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. 대부분 시청자들도 마찬가지고 솔직히 말하는 건 빌런들 그런 분들 이제 좀 이용해서 어느 정도 동의해요. 네, 저도 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저는 이제 그 상황에 이제 어쨌든 결혼 배우자를 찾아왔으니까 거기에 이제 충실하게 이제 제가 원하는 바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이제 뭐 거기에 맞춰서 뭐 제작진이 원하는 거를 찾으면서 서로 윈윈하면 되지 않을까요? 그러면은 그 출연 당시에 다른 출연자들을 보면서 아 쟤는 빌런 될 것 같은데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어요. 아 근데 진짜 우리끼리 네. 이거는 정말로 얘기하는 건데 우리끼리도 그 얘기를 항상 했어요. 근데 우리는 다 했던 걱정이 뭐냐면은 야 근데 우리 애들 너무 다들 조용하고 뭐 별일 없어가지고 우리 기수 너무 재미없는 거 아니냐. 애들이 걱정하는 게 누구랑 이어지냐 막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재미없으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훨씬 더 많이 했어요. 근데 시청자들도 그걸 위주로 봐요. 그러면은 뭐 25기 분들 다 잘 지내시는데 뭐 특별히 자주 만나시는 분은 계세요? 저는 이제 상철이하고 이제 영철이 이제 둘이 좀 자주 보고요. 상철이는 어제도 봤어요. 그래가지고 어제 보면서 이제 상철이가 어떻게 시간이 돼가지고 그냥 둘이서 그냥 간단하게 그냥
소주 한잔하고. 네, 그랬었죠. 그러면은 이제 제 구독자분들이 한 70%가 여자분들이에요.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. 상철님, 상철님의 인스타 개설 여부. 저한테도 DM이 와요. 상철이 물어보네. 인스타 있냐고. 근데 아마 이거는 전 출연자들이 다 아마 겪었을 거예요. 상철님 인스타 없냐 이런 걸 물어본 사람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. 근데 이제 인스타는 없고요. 제가 물어보니까 인스타를 만들 생각이 없대요. 그런 거 자기 잘 못한다고. 네, 좀 그러시더라고요. 그렇구나. 상철님을 수배하는 여성분들이 아, 전국에 있다는. 그럼요. 상철님이랑 상철님? 하여튼 상철이랑도 어제 한잔하면은 사람들 많이 알아봐요. 아. 그리고 애가 일단 키도 크고 이제 훤칠하고 얼굴도 좀 잘생겼잖아요. 저 근데 키 작다고 하는 거는 그건 조금 그렇긴 했어요. 네, 실물 보니까 훨씬 저 제가 키 178이에요. 생각보다 네. 크세요. 훤칠하세요. 네. 근데 이제 워낙 우리 기수들이 남자가 크니까. 네, 그런 것 네. 같아요. 영철님이 또 워낙 크고. 맞아요. 나는 솔로 25기를 시청해주신 그리려나 구독자 여러분과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, 저 포함해서 이제 다들 새로운 짝, 사랑하는 사람 인연 만드셔가지고 행복한 삶 살 수 있게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